점심, 저녁 다 잡은 충정로 맛집 15선. 서울 중심부 시청 남대문 서울역 주변과 대학가 상권 신촌 2대 라인의 중간쯤 끼인 상권 충정로가 있습니다. 충정로 하면 한국경제빌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국민연금공단, 종근당도 대표적입니다. 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런데 상권이 발달하기에는 고가 차도, 철로가 지나기 때문에 상권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고 상권의 외곽 경계에는 주거시설과 공원, 서울역 부지 등으로 인해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영역이 한정적이다 보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기도 어렵고요. 접근성도 좋고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지만 막상 모임 장소로 충정로 상권을 선택하는 경우는 적은데요. 그러다 보니 외부 유입 인구가 활발하게 찾아오는 상권이라기보다 주변 직장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상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자유롭지 못하고 확대 가능성이 낮다 보니 오히려 오래된 맛집들이 유지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상권의 유행은 레트로였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된 충정로 상권이 인기를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오래된 노포 맛집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특색 있는 가게들 때문인데요. 신구의 조화는 고객의 대상을 넓히고 외부 유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충정로 상권에서 선정한 맛집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찾은 맛집은 독박골 맛있는 집이라는 한식집인데요. 코다리 조림과 김치찌개, 청국장, 고추장, 주물럭 같은 정감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다 건물도 오래됐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불편이 아니라 감성이라고 부르죠. 서울 한복판에서 쉽게 찾기 힘든 감성과 정성 어린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가게입니다. 두 번째 매장은 현대수산인데요. 원래 한경에서 내려오는 길에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깔아주시는 숙성의 맛집으로 유명했던 가게가 매장을 넓히면서 위치를 옮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 횟집 감성이 더 좋았지만 훨씬 깔끔해지고 넓어진 것 같네요. 여전히 인원수대로 주문하면 알아서 나오는 컨셉입니다. 세 번째 매장은 중림장 설렁탕입니다. 이것도 1972년에 시작했으니 50년이 넘은 노포인데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도 점심시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설렁탕, 도가니탕, 꼬리탕과 수육이 메뉴인데 국물, 고기, 김치, 삼박자가 충실합니다. 요즘 이런 한 그릇 국밥이나 국수 같은 메뉴가 계속 성장세인데 매장의 역사까지 더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네요. 네 번째 매장은 닭 요리를 메뉴로 하는 호수집입니다. 앞서 현대수산이나 호수집은 예전부터 유명했던 충정로 맛집인데요. 저녁엔 닭도리탕과 닭꼬치, 점심은 오삼불고기로 메뉴가 잘 나눠져 있고 특정 메뉴로 집중되도록 메뉴 수 다운사이징이 잘 된 매장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조리해주는 닭꼬치는 다른 가게에서 쉽게 찾기 힘들어서 가끔씩 생각나는 맛이죠. 여전히 전통을 지키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개 매장이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던 충정로 상권의 터줏대감이라면 다섯 번째 르셰프 블루는 신생 매장에 속했는데요. 프랑스 음식 전문점입니다. 충정로에는 특이하게 프랑스 대사관이 위치하고 종종 거리에서 프랑스 관련한 편말을 찾을 수 있는데 전문 음식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전통적인 상권에 특이한 외국식이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고 대사관이 위치하는 지역 특징에 잘 맞는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매장 역시 새로운 외국식에 해당합니다. 서울역이 보이는 위치에 유주라멘이 있는데요. 평일 점심은 항상 대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고 일식 장인의 매장과 같은 내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거리는 가깝지만 서울역을 이용하는 고객보다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손님이 많아 보이네요. 큰 상권이 아니어도 맛과 컨셉이 특이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맛집은 유주라멘에서 안쪽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빈 공간 서울역점인데요. 주변의 상권 형성도가 낮은데도 포케, 스테이크, 파스타, 감바스 같은 양식 메뉴로
점심과 저녁 모두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바와 같은 형태라 주류와 안주 메뉴가 잘 갖춰져 있는데 점심 메뉴로 포케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설계가 잘 된 메뉴 구성입니다. 여덟 번째 맛집은 산첩첩 물첩첩이라는 퓨전 포차인데요. 닭볶음탕과 모듬전, 두부김치 같은 전통적인 한식류의 안주도 있지만 크림 스파게티, 마른 안주, 떡볶이 같이 양식, 분식, 호프업종 안주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기본으로 시키게 되는 대표 메뉴와 사이드로 시킬 만한 안주가 각각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구성은 좋은데 같이 먹었을 때 더 맛있는 세트 메뉴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 고깃집인데요. 도마 중림동점, 우진갈비, 두툼입니다. 모두 저녁을 메인으로 하지만 점심 장사가 컨셉을 가르고 있는데요. 도마는 고등어, 제육, 양념게장, 솥밥 정식을 갖추고 있어서 점심에도 힘을 줍니다. 여기서 점심과 저녁을 연결하는 메뉴로 마약 된장찌개를 내세우는 건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우진갈비도 점심 메뉴를 운영하는데 갈비 정식, 불고기, 김치찌개를 판매합니다. 점심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 고기를 활용한 점심 메뉴 개발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점심과 저녁이 고기 메뉴로 이어져 있습니다. 두툼은 삼겹살집이라 그런지 저녁에 집중합니다. 주말은 1시부터 시작하지만 평일은 3시 반부터 오픈하는데요. 어설프게 점심을 운영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저녁에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개 매장 모두 주력 메뉴와 시간대별 운영 전략이 조금씩 달라서 비슷한 위치에 경쟁할 만한 고깃집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된 느낌입니다. 12번째 맛집은 501 충정로점인데요. 충정로에는 전통적인 한식만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정갈하게 재해석한 모던 한식도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김치찜, 불고기 샐러드 비빔밥, 직화 낙지 비빔밥, 고등어구이 같은 한식 메뉴도 있지만 함박스테이크, 들기름 막국수와 같이 메뉴에서 변주를 주고 있고 저녁은 수육, 찜닭, 곱돌이탕 같은 안주도 있어서 점심 저녁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13번째 맛집은 옐로우 보울인데요. 샐러드 같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지만 다양한 파스타와 스테이크, 관자까지 가격대가 꽤 높고 격식을 갖춘 메뉴들도 있습니다. 역시 점심과 저녁을 모두 돌리기 위한 메뉴 이중화로 보이는데요. 지하철 역앞, 구세군 아트홀이라는 입지 특성상 다양한 고객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벼운 메뉴와 무거운 메뉴를 동시에 운영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14번째 맛집은 다이닝 후 퓨전 음식 매장입니다. 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양식의 요소가 가미된 것 같은데요. 이런 컨셉은 최근 아주 각광받습니다. 위치도 골목길 사이에 찾아가야 하는데 매장은 세련된 작은 가게를 지향하는 것 같네요. 매장을 찾아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정한 맛집은 관식당인데요. 차돌 삼합과 육회를 대표 메뉴로 합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출구 방향 사이에 정감 있는 골목길에 위치하는데요. 동네는 오래됐는데 매장은 새로운 느낌이어서 이 매장만 유독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적 상권에 익숙한 메뉴로 깔끔한 매장을 내는 것은 좋은 입지 전략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15개 매장을 선정해서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오래된 노포 맛집도 있지만 새로운 컨셉으로 개성을 살린 매장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23년부터 강조했던 뜨는 상권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거죠. 여기에 베이커리 업종이 좀 더 보완된다면 상권의 전체 집객력을 더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점심과 저녁 시간대의 운영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상권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점심 수요가 꽤 많은 상권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점심 장사를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이때 중요한 게 저녁과 점심 메뉴의 연결고리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부분인데요.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나 갈비탕을 점심 메뉴로 하거나 양식당에서 포케, 샐러드를 점심 메뉴로 하는 전략은 부드러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력을 흔들지 않으면서 컨셉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조금 더 외부 유입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집객력을 갖춰야 하는 숙제가 있지만 충분한 노포 맛집과 새로운 컨셉 매장이 더해져 발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경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탄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죠.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